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재료학 2.6장에 있는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보시게 되면은 경사면에서도 응력을 구할 건데 그거에 대한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그 공식을 유도하진 않을 거고 어떤 설명을 하고 끝낼 거냐면 여기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경사면에도 응력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강의를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목표는 이 문장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면에서도 응력이 존재하냐? 저는 재료학 이 파트를 처음 배울 때 경사면에서 응력을 구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좀 납득이 안 갔거든요. 우리가 배웠던 응력들은 어떤 형태였냐면은 이런 봉이 하나가 있어요. 얘를 이렇게 힘 P로 이렇게 잡아 당깁니다. 이 빨간색이 힘이에요. 이렇게 당기면 여러분 응력은 뭐였죠? 응력? 수직 응력은 A분의 P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내면은 이 어딘가 부분을 잘랐을 때 이 자유물체도를 가지고 응력이 이렇게 당겼습니다. 우린 이런 응력 시그마를 A분의 P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납득이 갑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당기니까 응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근데 경사면에서 응력을 갑자기 구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잘라도 얘가 응력이 있다라는 얘기를 책에서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게 납득이 안 갔었어요. 제일 처음 배울 때. 이제 지금은 이해가 갔고 이번 강의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경사면에서 응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시고 가면은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강의는 혹시 3장 강의를 먼저 들으셨다면은 3장에서도 경사면 응력을 구하는 부분이 나와요. 거기서 경사면에서도 응력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한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은 응력이 일단 뭔지 다시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어떤 문장을 좀 알아야 되냐면은 빨간색으로 씁시다. 전체가 정지하면 부분도 정지한다라는 말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앞에 구했던 시그마는 A분의 P 있잖아요. 얘도 사실 이 문장을 전제를 한 겁니다. 응력이 뭐죠? 응력은 물체와 물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입니다. 제가 힘을 여기다가 이렇게 P를 주고 여기다가도 이제 힘 P를 줘요. 이 물체를 이렇게 당겨요. P 이렇게 당겨요. 그럼 이 물체가 좀 늘어나겠죠, 길이가. 그쵸?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시죠? 근데 왜 물체가 끊어지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 당기다가 늘어나지 않고 그냥 바로 여기서 딱 끊긴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고 얘는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물체가 이렇게 딱 끊어진 다음에 힘 P를 이렇게 주면은 실제로도 힘 P가 엄청나게 커지면은 늘어나다가 얘네들이 툭 끊어지죠. 끊어지고 이제 각자 갈 길을 가는 거잖아요. 서로 두 부분이. 근데 왜 초반부에는 힘이 약할 때는 얘가 끊어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력의 정체입니다. 왜 안 끊어지냐면요. 얘는 일단 시그마 fx는 0을 만족하기 때문에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x축 방향으로. 그 상태에서 이 자유물체도를 한 번만 잘라와 보면요. 이런 식으로 여기에 그대로 힘 P가 있는 거죠. 자, 똑바로 그립시다. 힘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를 이렇게 자유물체도를 잘라오면은. 자, 근데 이 문장 전체가 정지하면 부분도 정지한다. 즉 얘가 시그마 fx는 0이기 때문에 얘가 정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쵸? 이 전체 물체는 정지를 합니다. 그렇다면 전체가 정지를 하기 때문에 그 일부분도 무조건 정지를 해야 돼요. 여기서 떼온 이 부분도, 즉 얘도 정지를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만 보게 되면은 힘 P가 여기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지를 안 하겠죠. 자, 그럼 정지를 하려면은 여기에 힘 P가 작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힘 P가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야지 이 부분이 정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의문이 생기죠. 이 전체 그림에서 보시면요, 힘 P는 여기 있었고 힘 P도 여기 있어요. 얘는 뭐죠? 얘는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 P의 정체가 뭔지 모릅니다. 얘와 얘는 그냥 우리가 준 거예요. 외부에서, 이 물체 외부에서 힘을 요 지점과 요 지점에 준 겁니다,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물체에다가 여기에다 힘을 준 적은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만 주고 여기에 준 적이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 부분에도 힘이 있어야지 얘가 정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얘의 정체는 뭐냐라는 게 궁금증으로 이제 뽑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힘의 정체를 아는 게. 이 물체 바깥에서 주는 힘인 얘와 얘를 우리가 외력이라고 불러요. 물체 밖에서 힘을 줬다라는 거죠. 자, 그럼 얘는요, 내력이라고 불러요. 내력. 왜 내력이라고 부르냐면요, 외력이 힘을 주는 주체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력은요, 그거와 똑같이 힘을 주는 주체가 안에 있어요. 안에. 물체 안에 있기 때문에 내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을 주는 주체, 얘는 힘을 받는 애고 힘을 주는 주체가 안에 있어서 내력이면 그 주체는 누구냐면, 우리가 자유물체도 이렇게 잘랐었죠? 그러면 그 나머지에 있는 쪽, 나머지에 있는 얘 있죠, 얘. 빨간색으로 그려보면 얘 있죠. 얘가 이 힘 P를 만드는 정체입니다. 내력은 힘을 주는 주체가 물체 안에 있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 힘 P, 이 내력 P를 주는 주체는 누구냐? 얘라는 겁니다. 얘. 자, 그럼 다시 이해를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왜 물체는 안 끊어지냐? 이 힘 P와 이 힘 P가 이 물체를 잡아당겨요. 얘를 잡아당기는데 끊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 부분이 얘 때문에 일로 갈라 그래요. 근데 얘가 가지 말라고 반대 방향으로 힘 P를 탁 하고 당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이 부분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때의 힘을 이제 내력이라고 하는 거고, 이 내력을 면적으로 나누는 게 응력인 겁니다.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P가 정확히는 이 파란색 P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앞에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A분의 P 할 때 그냥 이 P를 무의식적으로 여기 넣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P는요, 정확히는 얘가 아니에요. 외력이 아니라 이 끊어지지 말라고 잡아주는 얘를 넣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근데 앞에서는 이 외력 P와 이 내력 P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류를 안 일으켰을 수도 있어요, 문제를 푸는 동안. 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앞으로 이제 재료역학이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그마는 A분의 P 할 때 이 P는 이 P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응력의 역할은 뭐냐? 응력의 역할이 이 P의 역할과 똑같은 거죠. 이 P를 그냥 면적으로 나눠준 것 뿐이죠. 뭐 이렇게 사실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얘의 역할은 뭐냐? 물체가 끊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한번 써볼까요? 여기다가 이제 한번 써보면은, 응력은 얘도 빨간색으로 물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작용하는 힘입니다. 물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작용이라고만 이제 써볼게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우린 드디어 이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사면에도 응력이 있냐? 자, 똑같은 논리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건 일단 지우겠습니다. 얘를 만들 건데 여기서부터 얘는 뭐냐? 얘는 말 그대로 경사면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아까는 자유물체를 이렇게 떼온 거잖아요. 이번에는 뭐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지 말고 좀 경사지게 이렇게 자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자유물체를 이렇게 그려왔으니까 일단 얘의 힘 P를 체크를 해줘야 되죠. 이렇게 P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려주면 이렇게 P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체 물체가 정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체가 정지하면 부분도 정지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얘도 정지를 해야겠네요. 근데 지금 이 상태는 정지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만약 이 상태가 맞다면 힘 P를 받고 이 물체가 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에 뭔가 작용을 하고 있었고, 그게 뭐냐면 P였어야 했다는 거죠. P, 힘 P. 이게 작용을 하고 있어야지 이 부분도 분명히 정지를 하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서랑 똑같이 이 힘 P의 정체는 뭔가요? 그건 바로 제가 자유물체를 이렇게 잘랐는데 자르지 않은 나머지 부분, 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는 힘인 거죠. 다시 하면은 이 외력 P, 얘는 외력이에요. 바깥에서 준 거니까. 이 외력 P로 이 물체를 이동을 시킬 건데, 가지 말라고 자유물체도의 반대쪽 있는 물체가 이 파란색 P,
내력 P로 막는 겁니다.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경사면에도 응력이 존재해야 하나요? 당연히 존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자르든 경사면으로 자르든 내가 어떤 자유물체도를 떼왔다면 그 반대편에서 얘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힘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잘라도 이 힘 P가 작용을 해야 되고요. 얘 때문에 경사면으로 잘라도 얘가 가지 못하도록 P를 작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응력이 뭐냐? 물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작용을 하는 거고 그 응력들을 모아서 만든 게 이 파란색 P인 겁니다. 그러면 이 파란색 P가 있다라는 게 즉 응력이 있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내력이 있다면 응력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에도 파란색 P 당 앞에 자르고 저항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응력이 반드시 존재를 해야 됩니다. 단 차이가 좀 있죠. 여기서는 수직 응력이 A분의 P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이 수직 응력을 그림에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검은색으로 한번 다시 그려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는 좀 다릅니다. 수직 응력의 정의가 뭐예요? 수직 응력? 수직 응력의 정의는 내가 자른 단면에 수직인 애예요. 그러니까 이 힘 있잖아요. 이 힘이 수직인 이유는요. 이게 수직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면과의 관계가 수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사면에서 수직 응력은 뭐냐면 얘가 됩니다. 이게 바로 수직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사면에 이렇게 수직인 얘네들이 수직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아니에요. 이 방향이 꼭 수직 응력이라는 게 아니라 면의 수직이어야지 수직 응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 시그마는 얘와 공식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이 방향에 있는 응력들을 모두 더하면 이 P가 나올 거라는 게 당연히 유추가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방향이 이쪽이잖아요. 시그마가. 그럼 이 시그마들을 다 더하면 이 힘 P가 나올까요?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 방향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 수직 응력은 지금 여긴데 이 수직 응력들을 다 더하면 그 방향도 얘가 되겠죠. 힘의 방향도 얘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지금 이 방향이잖아요. 힘 P가. 그래서 뭘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수직 응력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 플러스 전단 응력도 존재를 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그마와 타우 이 모두가 존재할 거라는 걸 여러분이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경사면에서의 응력, 이 챕터는요 결국 뭘 하는 거냐면 이 시그마와 이 타우를 구해내는 게 목표인 겁니다. 이 시그마와 타우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원리만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요, 먼저 여러분 경사면이라 그랬잖아요. 경사면. 근데 이게 수직면은 얘 하나긴 하지만 경사면은 뭐 얘처럼 이렇게 자를 수도 있고 뭐 조금 더 뭐 완만하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자를 수도 있죠. 즉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구할 건데 아마 이렇게 자르든 이렇게 자르든 결과는 아마 다를 겁니다. 분명히 그래야 되겠죠. 경사면 이렇게 각도가 다를 거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시그마와 타우가 경사면 각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경사면 각도의 함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경사면 각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니까. 그러면 경사면 각도를 우리가 문자로 매겨줘요. 보통 각도 세타라고 매기죠. 그 세타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식이면 우리가 경사면에서의 응력을 구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네요. 이 시그마와 타우가 그냥 시그마와 타우가 아니라 시그마 이제 세타의 함수 그리고 타우 세타의 함수일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타로 이루어지는 함수일 거라는 건데 그럼 정확히 세타는 뭐냐? 뭐 경사면의 각도예요. 근데 경사면의 각도가 뭐 두 개가 있죠? 여기 보면은 얘도 경사면의 각도일 수 있고 얘도 경사면의 각도일 수 있어요. 이 둘 중 뭐냐? 이거를 우리가 외울 수도 있지만 좀 쉽게 이해하려면은 뭘 아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 기하 시간에 법선 벡터라는 걸 배우셨으면 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는 이게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이제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를 재는 방법 중에 법선 벡터를 이용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은 아마 이면각만 배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이제 혹시 이면각만 배우셨다면은 법선 벡터로 평면의 각도 재는 법도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그거 이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되게 쉽게 나오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고등학교 때 평면과 평면의 각도를 법선 벡터를 이용해서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거랑 똑같아요. 이 원래 평면과 이 경사면의 법선 벡터 각도가 이 세타입니다. 경사면에서의 각도예요. 자, 그럼 얘 법선 벡터는 이거죠? 그 얘 법선 벡터는 이거예요. 즉 얘와 얘의 각도가 세타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좀 그려보면 이렇게 봤을 때 얘와 얘가 세타라는 거네요. 맞나요? 그러면 자, 지금 좀 복잡해요. 이렇게 잘랐을 때 아예 좀 크게 그립시다. 직각삼각형과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얘와 이제 얘 이 각도가 세타죠. 여기가 이제 세타라면은 이제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이제 뭐 굳이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각도는 이제 90도죠. 이 사이 각도가 왜냐면 법선 벡터와 평면의 각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90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고, 그럼 이 각도는 세타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평면과 평면 사이의 각도, 우리가 이제 세타라고 매겼는데 경사면의 각도를, 그 경사면의 각도는 정확히 그림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직각삼각형 내렸을 때 이 세타 또는 법선 벡터끼리 이루는 이 각도가 이제 세타가 되는 겁니다. 수학적 정확한 용어로는 이면각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결국 우리가 구하라는 건 이 세타, 경사면 세타 각도만큼 경사진 면의 시그마와 타우를 구하라는 게 돼요. 자, 근데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은 얘는 알 수가 있어요. 얘는 시그마 x라고 불러봅시다. 우리가 x축 방향이니까 시그마 x. 얘는 어떻게 구하냐? 뭐 이렇게 외력 p 주면은 우리가 시그마는 a분의 p라고 앞에서 구했잖아요. 근데 이 a분의 p가 사실 시그마 x를 우리가 구해온 겁니다. 그럼 시그마 x는 구하기 쉽고, 이 시그마 x를 이용해서 시그마 세타와 타우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게 바로 문제입니다. 자, 한국말로 써보면 시그마 세타와 타우 세타를 시그마 x로 어떻게 구할 거냐, 이게 바로 이번 챕터의 주제입니다. 시그마 세타를 시그마 x로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우리가 구하기 쉬운 애고,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애죠. 한 번만 요약을 해보면은 이번 강의의 핵심은 역시 이겁니다. 경사면에서도 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왜 있어야 되냐? 응력은 물체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경사면으로 자르든 수직으로 자르든 무조건 이 파란색 빛처럼 끊어지지 않기 위해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분도 정지를 해야 하니까요. 그러면 부분이 정지하기 위해서 끊어지지 않기 위한 힘 P가 있어야 되고, 그럼 당연히 응력이 존재해야 한다. 그럼 그 응력의 크기가 뭐냐? 즉 시그마 세타와 타우 세타가 뭐냐? 그거를 구하는 게 핵심이고, 어떻게 구할 거냐? 일단 경사면에 따라서 달라질 거니까 세타의 함수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훨씬 구하기 쉬운 시그마 x를 이용을 해 볼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강의에서 저는 시그마 세타와 타우 세타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